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고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음수됩니다. 지금 관이 안치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가까운 데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례식이 한 1시간 남짓 진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버킹엄 궁전까지 가는데 런던의 주요 거리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런던 근교의 윈저성으로 갑니다. 윈저성에는 성 조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장을 합니다. 안장이라는 게 그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선대 왕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라니까 자꾸 이 땅을 생각하는데 관이죠. 석관. 먼저 돌아가신 필립 공 옆에 영구적으로 안치되어서 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 장례 준비 과정을 보신 분들은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을 들고 다닌다든지, 또는 앞에 관이 나갈 때 앞에서 행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아주 고색창연한 복장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그걸 제가 좀 역사 어떻게 보면 기행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지금 호위병들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한국의 좌파나 이 창백한 지식인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여왕 장례식에 온통 군인밖에 없느냐? 군인 아닌 사람은 예배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이 12명의 호위병들이 지금 뽑혀가지고 관을 지키고 관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소속은 어디냐 하면은 영국 육군 보병 근위연대의 척탄 중대 소속입니다. 척탄이라고 할 때 척은 던질 척이고 탄은 포탄이니까 수류탄 던지는 부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척탄병 하면은 유럽에서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665년까지 올라가니까 이 부대의 역사가 358년입니다. 1649년에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의 공화정에 의하여 참수되고 왕정이 일단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 이 왕정이 복고됩니다. 이 공화정이 10년 정도 영국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크롬웰이 그때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참수된 찰스 1세의 아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찰스 2세가 됩니다. 왕정 복고된 다음에 프랑스로 달아나가지고 유럽 여러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이때 지금 벨기에에 있는 브리헤라는 도시에서 찰스 2세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부대가 바로 이 척탄 중대의 시발입니다. 1660년에 드디어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앉게 되니까 자신을 지켰던 이 부대가 왕의 근위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경호부대가 되는 거죠. 근위대. 그 후 이 척탄 근위연대는 이 부대 단위로는 연대가 됩니다. 전시에는 연대가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사단까지는 가지 않고 연대를 유지합니다. 이 척탄 근위연대는
그 뒤에 영국이 참전한 거의 모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보통 왕이나 대통령 근위대라고 하면은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적 군대로 여겨지는데, 영국 왕실 근위대는 가장 위험한 전투에 먼저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영국 군사 문화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예컨대 이 부대, 이 척탄 연대가 참전했던 대표적 전투가 1815년 6월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 있는 워털루 결전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대결하는 이 워털루 결전에서 영국 왕실 척탄 근위연대 2대대는 최후의 공격을 감행한 나폴레옹 황제 근위대를 맞아가지고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최후의 공격으로 자신을 지키던 이 근위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 근위대가 깨 부서지면서 워털루 전쟁이 끝나는 거였죠. 여기서 지금 엘리자베스 2세 관을 호위하고 있는 그들의 선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왕 조지 3세는 이 척탄 근위대가 빼앗은 나폴레옹 황제 근위대의 모자를 모방해 가지고 왕실 근위대가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사이 가장 특징적인 게 지금 이 근위대가 쓰고 있는 모자죠. 아주 모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까만 틀이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프랑스 황제 근위대의 모자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죠. 엘리자베스 2세는 이 척탄 중대의 명예 지휘관입니다. 명예 대령입니다. 근위대에 뽑히려면 키가 183cm, 6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영국 왕족의 경호, 버킹엄궁과 윈저궁의 경비 및 의장대로 사용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선으로 출동을 합니다. 특권 의식은 없고 명예와 의무감만 있는 부대입니다. 오늘 찰스 3세는 어머니 관에 척탄 근위 중대의 깃발을 덮어주는 의식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 관을 옮길 때는 해군이 포차에 관을 실어 가지고 끌고 갑니다. 버킹엄궁에서 웨스트민스터 홀로 운구할 때는 육군 말 포병 부대의 포차에 관을 실어 말이 끌었는데, 요 가까운 거리니까 사람이 끌어서 운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한 바이킹 후에 노르만 왕조의 계통으로서 본질적으로 전사 집단입니다. 왕자들은 모두 장교이고 전투 지역에 투입된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군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예비군의 자동차 정비병이었습니다. 찰스 2세도 장교 출신입니다. 찰스 3세입니다. 찰스 3세도 장교 출신입니다. 군인 정신의 핵심은 임무 완수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96세의 몸이 죽어가는데도 별세 이틀 전에 신임 총리를 불러 조각을 지시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영국 귀족 군사 문화의 명예심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힘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에 왜 국군 장교 집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역사는 영욕이 함께 한다는 것, 오래된 것은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개성해야 할 유산이라는 것, 청와대 이전이 역사 파괴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